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의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은 흐름들이 그려졌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530선을 회복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로 선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망 산업을 분석해서 종목을 선정하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또 사양 산업 종목에 투자하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부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까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만 저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여기 이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한다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하셔도요. 이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인 50분 내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닉네임 설정하시고요. 인사도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자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 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미국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 넘게 오른 33,91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는 0.4% 오른 4,297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 넘게 오른 13,12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증가했고요. 또 소매 판매는 2.7%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인민은행이 MLF 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9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 가까이 하락한 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S오일이 하락하면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힘입어서 항공주는 일제히 올랐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5%, 0.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3% 넘게 상승 마감한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훈풍을 이어받아서 포스코 케미칼이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8% 넘게 오른 106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홍콩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는 전날 7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탓에 일부 이익 확정 매도가 발생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 하락했고요. 또 토픽스 지수도 0.15%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는 차익 실현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중에 크게 빠졌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정점론과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뒷받침해주면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중화권 증시에서는 대만과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정거래일보다 소폭 올랐고요. 또 대만의 자취안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자취안 지수는 미국의 증시 상승과 또 대만 독립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 이런 호재와 악재가 혼조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는 오전에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국 당국의 부양책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오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죠.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일 연속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 넘게 상승한 2,53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지난 11일부터 3거래일 연속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 오늘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이날 1,217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4억 원, 5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상승부를 켜줬는데요. 상승 업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반도체, 출판, 정보기기 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락 업종으로는 건설과 운송장비, 통신장비, 종이목재, 음식료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7원 오른 1,308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312원에서 출발해서 느린 속도로 하락하면서 1,300원대 후반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중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증시 일정들도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요. 여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한다면 이 주식한 킹덤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오픈 채팅방에 주식한 킹덤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요. 노란톡방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루지 마시고 입장하셔서요. 인사도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6일과 17일 이 양일간 미국의 소비재 기업인 월마트와 홈디포, 타겟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다면 국내 유통주들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17일에는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원유 보고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날 더 콘텐츠원에서 배급한 영화 리미트, 그리고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배급한 놉이 개봉을 하는데요. 흥행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8일 오전 3시에는 7월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의사록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견조한 고용 상황과 주요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조짐을 확인하면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9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일 오전에는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낮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서 변동성이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일 수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22일에는 SM타운 라이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조 원대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를 사실상 확정 지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었어요. 조단위 원전 수출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수원은 지난주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위해서 내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했고요. 또 계약 상대방인 러시아 측에서 막바지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다면 계약 체결식은 이달 말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 해안도시 엘다바 지역에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한수원이 지난해 말 터빈 건물 이런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오늘 원전 관련주인 BMT, 보성파워텍, 그리고 효성중공업, 또 조강 ILI, 또 한전산업 이런 일부 원자력 발전 테마가 함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보성파워텍을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이 보성파워텍의 차트를 같이 띄워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보성파워텍은 중소벤처 기업부가 원자력 발전소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총 215억 원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기도 했고요. 또 오늘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냈고요. 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공식 출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강세로 마감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보고성 화이텍이 이렇게 급등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수급 현황을 한번 보더라도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기관도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이렇게 물량을 담아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성파워텍이 전 고점이 7,450원인데요. 그것보다 더 돌파해서 이 저항선을 더 돌파해서 이날의 고가가 네, 이렇게 떴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을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이슈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이렇게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이 노란톡방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광고성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이동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QR코드로 통해서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셔서요. 여기 가깝게 갔다만 된다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하셔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인 단 50분 동안에만 이 노란톡방이 오픈이 되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노란톡방은 잠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아침에 주요 시황 뿐만 아니라 또 종목명, 또 매수가, 목표가 이런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의 대결 규칙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각각 TV 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설명하고요.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또 우리 방송이 월요일과 화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단 단기 매매 종목이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요.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또 수익률 산정 시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이 되고요. 주식왕 킹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수익률 승자의 경우에는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또 수익률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교육을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 대결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저희 현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 종목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저희 종목들 한번 보면요. 이렇게 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수익률 한번 냈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준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현지 전문가님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먼저 제가 보유 종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들고 온 종목들 이렇게 두 자릿수 켜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코스모 화학 보시면요. 지난주에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내면서 마감을 했고 또 효성중공업은 아직 보유 중인데요. 이 중공업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홍지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종목을 또 이번 주에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과 더불어서 또 두산퓨얼셀도 함께 보유 중인데요. 이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도 이번 주 내로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보유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10%가 넘는 수익률 냈는데요. 아직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더 보유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 현황을 한번 봤더니 외국인은 7거래일, 또 기관은 2거래일 연속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얻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대우건설, 제가 대우건설도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대우건설은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한번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회원님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8% 넘는 수익률 내고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기관의 수급이 4거래일 연속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로보티즈는 아직 보유 중인데요. 로보티즈도 이렇게 오늘도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보유 종목의 종목명을 알더라도요.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지 또 목표가와 이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진입가와 목표가를 아셔야지 더 큰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란독방에서 계속해서 TV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매매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에 어플 켜셔서요. 여기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하셔도요. 이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하셔도요. 이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미루지 마시고 방송 3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입장하는 법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고 가실게요.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와 현지 전문가님의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을 안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확인을 했더니요. 오늘도 악마님께서 이렇게 시청 인증샷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원님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공개 종목은요, 석탄 관련주인데요. 석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LX 인터내셔널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 LX 인터내셔널은 자원 부문에서는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또 팜농장 운영을 사업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원료 관련해서 니켈 광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기도 한 기업입니다. 또 물류 부문에서는 출하부터 운송, 또 창고 관리 이런 물류 전 영역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 LX 인터내셔널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분기 최대 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팜오일의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이익 비중이 크지 않고 또 유연탄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요. 하반기 실적 또한 자원 부문의 기여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2022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2.5배, PBR이 0.6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어서요. 제가 한번 이렇게 LX 인터내셔널을 들고 와 봤는데요. 또 아까 2분기 실적 언급 드렸는데 매출액은 무려 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6.9%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액이 기록한 이유가요.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에 따른 물류 부문의 성장 때문이었는데요. 운임은 1분기를 정점으로 완만한 조정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물류 외형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LCD 가격이 약세로 보이면서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또 자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2,89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0% 증가했습니다. 자원 부문에서 이익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또 유연탄 가격 강세와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 또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 GAM 광산 생산량이 하반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연탄 가격 하향 안정을 가정을 해서도요.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또 물류는 컨테이너 운임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발전용 유연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석탄 지분법 이익 일부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시황에서는 우려보다 기대감이 더 큰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LX 인터내셔널을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7월 13일 이날 최저점을 한번 기록하고 계속해서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0.8% 소폭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 주가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특징적으로 한번 봤고요. 저는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향후 하반기가 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정고점을 뚫고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급 현황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이 5일 연속, 또 기관은 4일 연속 이렇게 물량을 담아낸 점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금도 이렇게 6일 연속 수급이 들어와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공개 종목으로는 LX 인터내셔널 석탄 관련주를 한번 들고 와 봤고요. 그러면 또 히든 종목, 오늘도 히든 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네, 현재 로봇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타 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한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로봇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업무 현장에서 안전성과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번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를 들고 와봤습니다. 신성장 산업이기에 정부의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로봇 반도체, 이런 디지털 실현 산업 수요 연계 R&D 강화가 포함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굉장히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 온 이 기업의 차트를 봤을 때 정배열이더라고요. 이 정배열이었고요. 또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 향후가 기대되는 만큼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내다봤고요. 또 수급 현황 또한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낸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종목에 이어서 현지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온 종목은 오늘 공개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 수출 주선, 또 대행, 가공원단, 폴리우레탄, 자동차 시트 이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12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오는 11월 4일에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포스코 에너지 흡수합병을 통해 합병 신주가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은 4조 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고요. 또 향후에 2030년 13조 원대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분산된 에너지 사업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발전업을 포함해서 LNG 관련해서 이 사업의 수직적인 통합을 추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LNG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LNG 도입 물량과 도입 가격 확보 수준에 따른 국내 LNG 실적 차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LNG 업스트림 투자를 집행하는 회사와의 합병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에너지 부문의 LNG 연료 기반 안정화, 이 또 경제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소를 이용한 저탄소 생산 발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태양광, 그리고 육상폭력, 또 해상폭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을 받는 만큼 에너지 분야의 사업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요. 한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공개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요. 제가 수급 현황이랑 차트를 한번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차트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오늘도 이렇게 1%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지금 5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급 현황도 한번 보면 잠시만요. 이 수급 현황을 한번 켜볼게요.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급 현황,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또 연기금도 최근에 4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개 종목으로 들고 와 봤는데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독방 안에서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현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히든 종목은 조선 그리고 해상폭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이 히든 종목을 봤을 때는 폭력 발전과 또 석유화학, 원자력 발전, 조선 산업, 우주항공 등의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 종합 철강 기업인데요. 미국의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도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또 이 기업의 경우에는 폭력 단조 부문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기업의 수급 현황을 봤을 때 기관에 유입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이 철강 관련주들 중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들고 온 이 새로운 종목들은요. 종목명을
사실은 유추가 되더라도요. 저희가 노란독방 안에서 매매 전략, 뭐 목표가가 어디인지 진입가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독방에 입장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계좌도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노란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셔서요. 여기 가깝게 갖다 대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요.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요.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검색만 하셔도요. 저희 퀸덤 노란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2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이 노란독방 잠깁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끝나면 노란독방이 잠기기 때문에 입장을 그 안에 하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궁금하시겠지만 노란독방에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종목명과 구체적인 전략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저희의 새로운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제가 한번 교육 시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HTS를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노란독방에서 HTS가 뭔지 또 수급 현황 창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HTS의 사용 방법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 먼저 HTS는 투자자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HTS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용 중인 증권사 있을 거예요. 그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HTS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고 또 우선 주문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가부터 살펴볼게요. 이 시장가는 시장의 현재 가격인데요. 지금 이 현재가 창을 통해서 시가와 고가, 저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지정가는 매수와 매도를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격을 지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현재가 창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당일에 상승한 종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매일 분석하면서 동일한 업종과 테마주를 묶다 보면 시장의 흐름과 또 테마주의 추세까지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테마주 내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나만 있다면 개별 종목으로 상승한 거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개라면 테마 전체가 상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에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일 트레이딩을 위해서라면 장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스윙, 이런 단기 매매를 위해서라면 일간 분석이 중요합니다. 또 투자 기간을 오래 두려고 한다면 월간 상승률 상위 종목이나 혹은 연간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분석해서 추세를 파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종목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코스피 200은 거래소 전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 거래량도 많고 업종을 대표하는 200 종목을 선정해서 지수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 지수는 선물과 옵션의 거래 대상이 되는데요.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나 혹은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보면 현재 주가 움직임이 좋은 업종과 좋지 않은 업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토픽 종목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삼성전자, 또 인터넷 산업은 네이버, 또 바이오 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대장주를 따라서 테마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락률 순위 한번 보시면서 이 토픽 업종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주식은 수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데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가 오릅니다. 현재 수급의 주체를 알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의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매수 주체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연속 일수와 순매수 규모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추세적으로는 매수하는 연속성이 있을수록
또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으로 매수할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이 HTS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창 통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HT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뉴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HTS의 모든 메뉴들과 친숙해진다면 더 많은 정보들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TS의 활용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바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을 하셔도요. 이 퀸덤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유망 종목들 이렇게 무려 4개씩이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2개는 사실 종목명이 히든 종목이어서 숨겨져 있어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지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사실 종목명만 아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를 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가 제시하는 매매 전략 통해서 저희를 따라오시면서요. 진입가와 목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플러스로 계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헤스티아님께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시청 인증샷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청소하는 튜브님 입장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란톡방 저희가 입장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히든 종목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요. 또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교육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어서 아까 제가 히든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제가 교육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것들이 로봇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고령화 시대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로봇의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2021년에는 고령 인구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2060년까지는 무려 43%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로봇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이런 산업이 수요 연계와 R&D 강화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이 포함이 됐다는 점 또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더욱더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봤고요. 또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현재 협동 로봇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협동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관련주들도 굉장히 로봇 산업의 향후가 기대되는 만큼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바로 물류 로봇인데요. 물류 로봇에서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로봇까지 고성장에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로커스봇, 아마존의 키파, 또 DHL의 에피봇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로봇들로 보여집니다. 또 반면에 서비스 로봇은 아직은 부진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에 집중 중인데요. 재활 치료와 또 운동 보조, 봇 리테일, 또 케어 이런 봇 아이 등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 인탑스가 삼성전자와 협업 중이기도 한데 이 인탑스는 제 보유 종목 중 하나기도 하거든요. 좀 진입한 지는 꽤 됐는데 계속해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상승했던 테마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노란독방에 이렇게 악마님께서 히든 아닌가 보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히든 종목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그럼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먼저 들고 온 히든 종목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주였죠. 로봇 관련주 아까 제가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노란톡방에는 뭐 종목명을 아직 맞히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로봇 관련주 혹은 조선기자재 관련주 아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지 유추가 가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글자 수로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먼저 이 로봇 관련주의 글자 수는 6글자입니다. 6글자고요. 또 아까 철강, 조선기자재 관련주, 이 관련주는 2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 알려드렸는데 유추가 짐작이 가시는 분들 노란독방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노란독방에는 악마님께서 SPG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글자 수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SPG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드리겠고요. 뭐 종목명 나오면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네, 악마님께서 지금 정답 맞춰주셨어요. 노란독방 안에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이 종목명이 뭔지는 제가 노란독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아까 원전 관련주들 제가 오늘 상승 섹터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 말고도 오늘 더 상승한 테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재택, 원격 근무 관련해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더라고요. 이 재택근무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 소식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원격근무 입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테마가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함께 움직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 12일에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재택,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이런 원격근무 입법이 대표 발의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원격 관련주들 움직여줬는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켜볼게요.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면 먼저 ECS 오늘 이렇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인네트, 소프트캠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소프트캠프는 오늘 무려 14% 넘게 급등을 해줬네요. 제가 이 관련주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너무 급등한 종목은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효성 ITX 이렇게 보시면 효성 ITX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최근에 동시에 이렇게 유입이 들어와줬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파스넷 이렇게 오파스넷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파스넷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높고요. 또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또 주가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면 전고점인 7,900원 이 선도 더 넘어서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오파스넷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또 오늘 특징주들 중에서도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인 만큼 2분기에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대동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또 웰바이오텍
이 종목도 2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해서 또 흑자 전환을 함과 동시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오늘 이렇게 강세로 마감을 해줬네요. 또 하이트진로는 주류 관련주인데 이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본사 기습 점거 농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네요. 또 2분기에 영업이익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율천화학이라는 종목도 오늘 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고 갔는데요. 지금 아까 입장해주신 하이님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휴림 로봇 아니냐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까 글자 수가 6글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휴림 로봇 아니겠죠? 당연히 6글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여기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하셔도요. 이 노란 독방에 링크가 뜨기 때문에 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한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하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요. 평소에도 노란 독방에서 꾸준히 각종 시황들 또 교육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은 더 크게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이 준비한 내용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급등주들 발굴해서 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